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해설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바로 어제 올려드렸던 방송입니다. 근데 늘 그런 게 있어요. 참 메시지가 정말 좋은 메시지이고 좋은 내용인데 늘 그 썸네일과 제목이 받쳐지지 않아서 그 내용만큼 좀 뭔가 주목받지 못하는 메시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요 근래에 제가 공개한 메시지 중에 정말 역대급이고 최고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또 거기에 비례한 만큼의 뭐 어떤 클릭이나 노출을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또 안타까운 마음에 보통은 제가 좀 시간을 두고 해설 방송하는데, 올린 바로 다음 날 이렇게 해설 방송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고 중요한 방송이라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고요. 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내용이 굉장히 좀 뭐랄까 사랑 충만하고 너무나 지혜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명언 같은 내용들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말 제가 느끼기에는 뭐 하나 버릴 게 없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는데, 편집된 내용만 보시면 이분이 평소에 굉장히 사랑이 충만하고 굉장히 뭔가 좀 막 어떤 감사와 이런 명상이 충만한 그런 분이라고 예상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신청할 때 썼던 사연이 "특별히 굴곡진 인생은 아니지만 평생 삶의 재미나 의미를 못 찾고 모든 것에 의욕이 없으며 매사에 염세적이며 무기력함, 나 자신을, 사람을 사랑하기 힘들고 감사, 기쁨 같은 충만함을 못 느낌, 내재된 불안과 슬픔과 분노, 이 모든 뿌리 깊은 부정적인 감정의 이유를 알고 싶음,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이유, 삶의 감사, 기쁨을 알고 싶음, 그리고 내게도 과연 수호천사가 있는 건지 점점점 이렇게 적어주시고 저에게 상담을 오신 분이에요. 뭐 여기 이렇게 적으셨지만 그 지금까지 한 번도 삶의 기쁨과 즐거움, 충만한 건커녕 너무나 깊은 분노와 원망과 미움과, 그래서 도저히 자신은 뭐 감사하라는데 도대체 뭘 감사하라는 거냐. 감사가 뭐냐 도대체. 이런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삶의 감사 기쁨을 알고 싶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분 사연을 보면 부모님이 두 분 다 좀 어떤 전쟁의 트라우마가 있는 두 분 다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정말 전혀 사회적인 대화가 안 되는 정말 목적지향적, 모든 것이 목적과 의미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고, 그래서 이런 분과 무슨 뭐 따스하고 다정한 대화가 됐겠어요. 그죠? 이분은 또 이렇게 늘 이렇게 성경만 보는 그런 분이었고, 어머니 역시 그런 남편과 결혼하자마자 '아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이혼을 하고 싶은데 그 애들이 밟혀서 아이들이 밟혀서 이혼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서로 냉랭한 이런 분위기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냉랭하게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한 줄 알았고, 또 하나 이제 이 어머니께서 일을 하러 나가는데 그동안 자신과 자신의 동생을 이제 애 봐주는 언니 같은 이모한테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 계실 때는 아주 상냥했던 이 언니가 부모님만 가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학대와 폭행과 구박과 막 그냥 돌봐주는 게 아니라 막 시켜 먹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동생한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학대를 하는데, 내가 어린 자기가 봐도 '저건 아닌데. 애한테 저러는 거 아닌데.' 싶은데 말할 수가 없고, 어머니한테 말하면 "아니야. 괜찮아." 하고 웃으면서 가 버리고, 그래서 그 엄마한테 가지 말라고 그렇게 그 출근하는 엄마를 쫓으러 가도 어머니는 출근해 버리고, 뭐 이런 마음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또 결혼했는데 결혼한 남편도 또 그렇게, 그래서 이분도 평생을 그렇게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할 수 없고, 그 어머니의 그 괴로운 삶을 또 그렇게 물려받은 삶을 사셨던 거예요. 이러고 살았으니 무슨 삶의 기쁨과 낙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도저히 자신은 '감사와 기쁨이 뭔지 모르겠다. 즐거움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오셨는데, 여러분들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내용이 정말 범상치가 않습니다.
정말 어떻게 인간의 지혜에서 이런 지혜가 나올까 싶은 만큼. 그래서 제가 여러 번 편집하면서 봤는데도 '와 이건 정말 하나 버릴 게 없다.' 싶은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좀 하나씩 들어가면서 이렇게 곱씹어 가면서 좀 해설도 중간중간에 이어가는 시간을 좀 가져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면서 그냥 끊어 가면서 진행할게요. 그 행복한 미래 당시에 되어서 보세요. 어떤 모습인가요? 슬프고 쓸쓸하고 그러니까요. 많은 걸 포기하고 있어요. 좋아요. 그런 슬퍼 보이는 현재를 보니 미래의 당신의 기분 어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 점입니다. 직접 말로 좀 편하게 전해주시겠어요? 힘들었지. 그러니까요. 근데 별거 아니야. 좋아요. 조금만 참아봐. 별거 아니야. 살짝 마음만 바꿔. 그리고 조금만 더 공부해봐. 좋아요. 너는 원래 천사야. 너는 원래 천사고. 넌 그렇게 괴로워할 일은 아니야. 세상은 그렇게 괴로울 일이 아니야. 그래요. 그런데 정작 현재는 어떤 점에 그렇게 슬프고 포기하고 쓸쓸하는 걸까요? 뭔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아요. 남편을 바꾸고 좋아요. 세상이 바뀌어야 되고 엄마 아빠가 아직도 원망스럽고 좋아요. 아이들에게 죄책감이 많고 좋아요. 아이들한테도 원망스러운 점이 하나씩 있고 무엇보다 내 자신이 가장 원망스러워요. 아하. 그래요. 그렇게 스스로를 원망하는 현재에게 미래의 당신은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그건 네가 사랑이 많아서 그래. 좋아요. 품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아하. 너에게 있는 사랑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근데 어떻게 꺼낼지 몰라서 혼란스러운 거야. 너에게 있는 사랑을 그냥 다 풀어헤쳐 봐봐. 사랑은 못 가는 데가 없어. 사랑은 문이 없어. 열고 나갈 필요가 없어. 문이 없어. 자유로워. 사랑은 그냥 사랑이야. 이유가 없어. 햇살 같은 거야. 그냥 너는 천사고 햇살이야. 그냥 네 존재가 그대로 세상에 내비쳐지게 너를 그냥 한번 풀어봐. 네가 햇살이고 네가 천사인데 누구한테 뭘 바라니. 네 햇살에 비친 모든 것들도 반짝반짝 빛날 거야. 너는 그냥 사랑 그 자체야. 걱정하지 마.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너는 결국은 너는 원래 사랑스러운 아이. 네 사랑은 세상을 빛나게 하고 세상을 반짝이게 하고 너는 그냥 사랑으로서 사랑으로 그냥 끝날 거야. 그렇게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 없어. 좋아요. 너무나 순간이야. 삶은 그냥 크고 넓게 네가 갖고 있는 날개를 활짝 그냥 펴버려. 머뭇거리지 말고. 좋아요. 그래요. 그런데 정작 현재는 세상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감사할 게 하나도 없고 감사하는 게 싫기도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건 네가 비교하는 것만 없으면 돼. 아하, 좋아요. 비교하니까 감사할 게 없는 거야. 아하. 사람마다 짊어진 숙제가 달라. 네가 겪어야 할 일도 달라. 그냥 너는 지금 잘 해나가고 있잖아. 아하. 너 포기하지 않았잖아. 계속 바라보고 연구하고 발버둥 치고 있잖아. 그거 자체로 너는 칭찬받을 만해. 좋아요. 자, 바로 그 점입니다. 어떤 점을 칭찬해주고 싶으세요? 너는
네가 게으르다고, 슬픔이 많다고, 무기력하다고 네 자신을 너무 미워하더라. 근데 사실은 너 그런 거 아니야. 너는 그냥 네가 모르는 어떤 혼란 속에서 어리둥절했을 뿐이야. 너는 사실은 끊임없이 방법을 강구했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누워서도 자면서도 고민했어. 넌 게으른 게 아니야. 그냥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랬을 뿐이야. 너는 게으른 것도 아니고 무기력한 것도 아니야. 네 안에 그 무거운 쓸쓸함을, 그 숙제를 풀어헤치지 못해서 무거워서 그냥 누워 있었을 뿐이지. 그 무거운 거를 끙끙 짊어지고 있는 것도 얼마나 큰 에너지가 드는 건데 너는 그걸 다른 걸로 풀지 않았어. 행복한 척, 술로, 다른 걸로, 막 다른 유흥으로 너 자신을 속이지 않았어. 아, 너는 네 감정이 솔직하고 아, 나는 이런 상태야. 정확한 상태를 알고 그걸 풀어보려고 객방으로 애를 썼어. 그게 잘 안 돼서 네가 그렇게 느꼈을 뿐이야. 너는 칭찬받을 만해.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네가 끈을 놓지 않고 부둥켜 안고 있는 게 열심히 사는 거야. 잘 살고 있어. 앞으로는 더 잘 될 거야. 분명. 자, 지금까지는 방법을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좋은 걸까요, 그러면? 네 안에 있는 사랑을 봐. 아, 좋아요. 너도 정답은 알고 있잖아. 네가 그냥 삐져 있을 뿐이야. 아, 넌 정답을 알고 있어.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네가 소중한 존재이고 네가 사랑인 걸 너는 알고 있어. 그러면 그걸 인정하면 다른 사람도 사랑인 거야. 자, 바로. 자, 여기서 잠깐 끌어가도록 할게요. 아, 여기 처음부터 너무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너무나 좀 슬퍼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심지어는 미워하고 있는 것 중에서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 남편도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야 하고, 그런데 그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가장 원망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말해 주겠냐고 했더니 그건 네가 사랑이 많아서 그래. 사랑은 문이 없고 어디든 가지 못할 곳이 없어. 그런데 네가 사랑이 많아서 그래. 그러면서 너는 천사고 햇살이야. 네가 햇살이고 천사인데 누구한테 뭘 말하니? 어? 걱정하지 마.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너는 사랑으로서 그냥 사랑으로서 시작해 사랑으로 끝날 거야. 이런 말들이 너무 시적으로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분이 이렇게 사랑이 충만한 상태로 오신 게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까지 그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좌절과 절망을 어쩔 할지를 못해서 저를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 본인도 놀랍게. 제가 이제 제가 하는 상담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미움과 원망이 많은 사람을 제가 설득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이제 이런 미움과 원망을 누구에게 제가 설득하려고 한다면 이게 금방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던 분을 이렇게 제가 그래도 세상은 사랑이고 당신은 천사입니다. 제가 아무리 말해 보세요. 그게 통할 것 같아요? 안 될걸요. 한 번의 상담은커녕 막 몇 달씩 설득해도 될까 말까 그런 상담이 될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무의식 속에 들어가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너무나 놀랍게도, 너무나 아름답게도, 너무나 시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갑자기 완전히 사람이 바뀐 듯이 이런 지혜를 전하는 존재를 저는 수호천사라고
그냥 편의상 부르는 거죠. 뭐 여러 가지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뭐 수호천사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 상의자와 뭐 신성, 불성, 뭐 성령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부를 수 있을 건데 본질은 이겁니다. 이게 다른 어서가 아닌 내 안에서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걸 내 입으로 말하게 된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것도 여러 번의 상담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상담으로 이렇게 미움과 원망이 가득한 분이 내 입으로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거. 저는 참 늘 상담하면서도 참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보인다는 게. 그리고 그 표현들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그 본인을 게으르고 뭐 자책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방법을 모르는 거다. 그래서 그 무거워서 잠시 누웠을 뿐이다. 그리고 칭찬할게 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른 걸로 풀지 않았다. 뭐 술, 유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회피하기 위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풀지 않고 그거를 붙들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그걸 붙들고 있느라가 짓눌려서 쓰러지고 게으르고 무기력해 보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적으론 너는 그걸 회피하지 않고 붙들고 있었다. 그게 바로 칭찬받을 만일이다. 그래서 그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게 칭찬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보려는 방법은 그냥 알고 있다. 네 안에 사랑을 봐라. 단지 넌 삐져 있을 뿐이다. 소위 말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다. 왜? 원망스러운 마음이. 그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걸 삐져 있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알게 되면 다 해결될 문제들인데. 자, 그래서 뒤에도 좋은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 들어가면서 진행할게요. 그 중간에 삐져있다 그랬어요. 바로 그 점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너무나 깊은 상처와 결핍으로 많이 서운하고 삐져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 상처와 결핍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으세요? 결핍 너한테는 되게 크지. 그러니까요. 평생 가지. 음, 근데 그건 멀리서 보면 정말 귀여운 것들이야. 아, 괜찮아. 그거 뭐 좀 그러면 어때? 그냥 그 티끌만 보지 마. 아하, 너는 사랑 가운데 그 티끌만 보고 있어. 음, 더 크고 넓은, 더 빛나는 걸 봐. 음, 그 빛나는 걸 인정해. 그 밝은 걸 인정하면 티끌은 저절로 사라지니까. 음, 용기를 내자. 좋아요. 자, 바로 그 결핍과 상처가 부모님과의 애증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풀지 못한 부모님과의 애증을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좋을까요? 네 부모님은 그냥 너잖아. 너 완전해? 음, 너한테도 쓸쓸함이 있고 풀지 못한 숙제들이 많듯이 너도 알고 있지? 네 부모님도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하지만 그분들도 너처럼 풀지 못한 숙제들을 많이 안고 살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하고 네가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 그분들은 너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아하, 너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처럼 너의 사랑을 너무 받고 싶어. 너도 알면서 그만 철없이 굴고 그분들을 안아드리자. 너처럼 그분들도 그냥 티끌 많고 사랑스러운 그냥 존재들이야. 너무 가리지 마. 좋아요. 자, 바로 그 점입니다. 정작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가도 알 수 없이 그 부모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다시 올라오고 할 때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은 방법이 될까요? 엄마를 볼 때, 아빠를 볼 때 엄마라고 생각하지 마. 아빠라고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티끌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야. 그냥 나야. 엄마는 나고 아빠도 나야. 나를 그냥 나로서 사랑하듯이 엄마 아빠도 그냥 엄마 아빠가 아닌 나로서 사랑해. 좋아요. 그래요. 너무 멋진 조언이었고요. 그런데 이런 관계가 또 지금 현재 부부관계까지도 이어졌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아, 사실 너도 다 알고 있어. 좋아요. 너는 모든 정답을 다 알아. 좋아요. 근데 그냥 고집을 부리고 있을 뿐이야. 아하. 나를 누가 더 풀어주겠지. 아. 내 마음을 누가 더 알아주겠지. 나를 누가 두드려주겠지. 하고 고집 부리고 있는 것 뿐이야. 아. 너는 사실 모르는 게 없어. 아하. 네가 아는 대로 하면 돼. 그리고 그 사람도 그냥 연약하고 어설픈 사람일 뿐이야.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네 마음에 미움이 그동안 많아서 여러 사람들이 밉게 보였지. 네 남편도 그렇게 보였겠지. 근데 네 미움을 받아줄 사람이었을 뿐이야. 아이고. 이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잖아. 너도 알잖아.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네 마음에 용기를 내서 그냥 남편도 모자란 내 자식이다 라고 한번 관점을 바꿔봐. 그리고 네가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해줘. 꼭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거 없어.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만 도닥여줘. 사이좋게 지내. 싸우지 마. 자, 모든 것들이 시작이 어렵고 힘든 거잖아요. 사소한 거라도 이 남편을 받아들이고 사랑해주는 작은 시작, 행동 어떤 것부터 해보라고 권하고 싶으세요? 인사 건네기. 아, 좋아요. 맞이할 때, 음, 나갈 때, 음, 밥 먹을 때, 나한테 뭐라고 말을 걸어올 때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사람을 대하는 바른 자세로. 지금까지는 삐져서 나 삐졌어 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좋아요, 좋아요. 그냥 불쌍한 내 자식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북돋아줘.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어떤 게 도움이 될까요?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까요? 그러면 서로의 마음이 밝아지지. 아, 좋아요. 안에 있는 사랑이 점점 더 새나오지. 그거 너 다 알고 있지? 그렇게 해봐. 좋아요. 너무 멋진 조언이었고요. 또 그리고 지금 그 아이들에 대해서도 미안하거나 또 원망스러운 마음도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아이들을 키우는 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아, 너는 정말 사랑이 많아. 너는 정말 아이를 정말 너무 사랑했지? 그러니까요. 나 그건 알아. 근데 너도 네 마음에 풀린 게 없어서 아이들에게 대해서 한 번씩 화풀이했잖아. 그러니까요. 아이들도 그거에 대해서 상처를 받아.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하지는 마. 아이들은 본능처럼 알거든? 네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힘으로 사는 거야. 부부싸움을 아무리 했어도 아이들이 그렇게 모자라지 않아. 그 상처는 물론 있겠지만 아이들이 객관적으로 부모를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고 자기들의 삶에 대응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또 자기의 공부거리인 거지. 모든 사람에겐 다 공부거리가 있잖아. 그 아이들도 그게 공부거리였던 거지.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두 번 다시 대물림하지 않게 자기들이 노력하는 거지.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 해. 그러기 위해서 네가 도와줘야 해. 지금부터라도. 그래요. 구체적으로 만약에 아이들에게 남은 상처가 있다면 어떻게 도와주는 게 제일 잘 도와주는 걸까요? 다른 거 필요 없어. 좋아요. 잔소리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내 인생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 그것만 보여주면 돼. 좋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저절로 거기에 감흥을 해. 본인들의 인생을 사랑하게 될 거야. 좋아요. 자, 여기서 잠깐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이제 가족 관계에 대한 정말 중요한 조언들이 다 나왔어요, 진짜.
망라하듯이 부모와 관계, 남편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에 대한 정말 너무나 핵심적 영역들이 다 나왔습니다. 다시 보면서도 참 대단하네요.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이분이 이제 여태까지 그 상처와 결핍 때문에 이런 감사를 알지 못하고 심지어 너무나 원망스럽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 내용만 보니까 이 감흥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분의 앞에 어떤 괴로움과 원망과 분노가 있었는지 접한 상태에서 이런 메시지를 나오면 정말 경이롭습니다. 정말. 지금 이 내용만 보면은 정말 자애롭고 사랑 가득하고 모든 것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이분의 삶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남편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그 아이에 대해서 너무나 원망과 기대와 그런 바람이 많고 이거를 바꾸고 싶은데 바꿔지지가 않고, 그래서 맨날 이렇게 갈등하고 싸웠던 이런 전쟁의 한복판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도 아닌 그분이 이제 이런 해답을, 어떤 지혜를 내놓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그 어린 시절에 받지 못했던 결핍과 상처 이런 것들인데 그냥 멀리서 보면 티끌 같은 것들이다. 오히려 귀여운 것들이다. 그러니까 자꾸 그 티끌만 보지 마라. 그렇죠? 그 관점을 자꾸 그런 티끌에만 보지 말고 더 빛나고 밝은 걸 인정하면 그 빛남과 밝음 속에서 티끌은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부모님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부모님에 대한 그 어떤 원망 이런 거에 대해서 부모님은 그냥 너잖아. 그분들 역시 너의 사랑을 받고 싶은 존재들일 뿐이야. 그래서 그만 철없이 굴고 안아드려. 그것만이 그분들의 유일한 소망이니까.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을 볼 때 어떤 이런 미움이나 원망이 올라올 때 엄마를 엄마라 보지 말고 아빠를 아빠라 보지 말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그 부모를 대할 때 자꾸 부모라고 생각하니까 기대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원망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엄마도 나고 아빠도 나다. 그냥 너랑 똑같은 존재다. 너는 완전하냐. 그런데 왜 자꾸 부모에게는 어떤 부모이길 바라는 그런 이상과 기대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 역시 똑같은 사람으로서,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으로서 너랑 똑같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 봐라. 그리고 오히려 네가 그분들에게 사랑을 한번 줘봐라. 그러면 그런 미움이 올라오는 것도 덜할 거다. 그리고 이제 남편 관계에 있어서도 그 남편도 사실 연약하고 어설픈 사람일 뿐이고, 그리고 너 안에 미움이 많아서 그 미움을 받아줄 사람이 그 남편이었을 뿐이다. 이런 거죠. 뭔가 우리가 이렇게 그 샌드백이 필요한 것처럼 그죠? 그랬던 거예요. 내 안에 미움이 많기 때문에 이 미움을 건드려 꺼내줄 어떤 촉매 같은 역할을 해주는 존재가 네 남편이었을 뿐이다. 네 미움을 받아줄 그런 사람이었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까 네가 보기에 남편의 미운 점만 보였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 너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사 건네기. 밥 먹을 때, 말 걸을 때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사람을 대하는 바른 자세로. 지금까지는 나 삐졌어,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토라지고 모나고 이런 모습만 보였다면 이제는 인사 건네기,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사람을 대하는 바른 자세로. 이게 참 남자인 제가 듣기에도 이건 너무나 기가 막히는 제가 다 마음이 뭉클해지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 남자들이라는 존재하고 여자들이라고 존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점에 있어서 남자들은 존중받고 싶어 해요. 여자분들은 사랑받고 싶어 한다면 남자들은 존중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제 여자분들은 이런 남자들과 어떤 갈등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면 그 반대로 일부러 막 무시를 하죠. 깔아뭉개고 막.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 여자분들은 남자하고 갈등이 생길 때 뭔가 힘과 힘을 겨루는 이런 느낌으로 좀 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는 힘이 세고 나는 여자니까 힘이 약하고, 그런데 저런 남자랑 이겨 먹으려면, 솔직히 말해서 이기려면 저 남자한테 힘을 주면 안 되니까 그걸 더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무시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는 관계가 풀리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자분들은 자신이 가진 강력한 무기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이 가진 이 강력한 무기는 그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이런 건 의미가 없고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남자들의 무기를 가지고 남자들과 싸우려고 하죠. 소위 말해서 힘, 뭐 무슨 분노, 증오, 막 이렇게 막 날카로운 말,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악순환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남자들을 더 이렇게 만들죠. 그리고 더 강대강으로 막 치고 올라가게 만들죠. 그래서 여자분들은 자꾸 더 센 척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는데, 그런 식으로는 이 강대강의 싸움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자분들은 남자를 대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웃음이에요. 친절이고. 남자들은 그 앞에서 한없이 무장해제가 돼 버립니다. 그 강력한 힘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에게 불리한 무기만 들고 싸우시죠.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힌 답변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을 대할 때 인사 건네기,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사람을 대하는 바른 자세로.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남자들이 그냥 녹아내립니다. 녹아내릴 거예요 그냥. 또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 남자들은 왜 그런 고사성어가 있잖아요. 여자들은 자신을 이뻐해 준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하고 남자들은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런 고사성어가 있잖아요. 나를 알아주는, 나를 존중해 준 여자한테는 자기 목숨도 버리려고 드는 게 남자들입니다. 이렇게 존중해 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사소하지만 관계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고요. 또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아이들한테,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너무나 그 부부싸움, 갈등, 상처, 그리고 또 뭐 그 화풀이, 소위 말해서 감정 쓰레기통, 뭐 이랬던 여러 가지 그 회한과 후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 아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다. 본능처럼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을 대할 때 제일 잘해주는 게 뭐냐면, 다른 거 필요 없다. 잔소리 필요 없고 그냥 내가 내 인생을 사랑하며 사는 거. 그것만 보여주면 돼. 그러면 아이들은 저절로 잘 커. 이것도 정말 핵심을 정확히 찌른 답변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 수많은 상처받은 내면화의 상담을 하잖아요. 그 어린 시절에 그 부모한테 상처받았던 내면 아이들을, 그 상처받았던 그 시절 내면 아이들이 그 당시 부모에게 제일 보고 싶었던 모습, 바랬던 모습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한 맺힌 내면 아이들이 그 당시 그 시절 부모님한테 가장 바랬던 게 뭘 것 같아요? 뭐 무슨 막 엄청나게 막 으리으리한 집에 막 무슨 내가 막 그 사고 싶은 장난감 다 쌓아 놓고 막 이런 능력 있고 막 힘 세고 강력하고 막 이런 거 기대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가장 바랐던 건 엄마 아빠가 행복한 모습이에요. 엄마가 웃는 모습, 아빠가 다정한 모습. 뭐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엄마가 웃는 모습, 아빠가 웃는 모습, 화목한 모습. 그 화목한 엄마 아빠가 손잡아 주는 느낌. 뭐 대단한 걸 이 아이들이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그 부모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은 근데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그 어린 시절에 너무나 고생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 고생과 이 시행착오를 아이들에게 대물림 없지 않아서 내가 겪었던 그 지독한 가난과 무시와 결실을 내올려주고 싶지 않아서 이제는 이 아이들에게 내 뼈를 갈아서라도 내가 일터에서 아니면 뭐 무시를 당하더라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입히고 먹히고 먹이고
그걸 위해서라서는 내가 야근을 하든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죠. 이게 아이들 위해서 최선을 생각하죠. 그리고 또 너무나 지쳐서 인상 쓰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니들은 왜 그거를 모르니? 더 화를 내고 짜증내고 불행해하고 우울해하고 악순환이죠. 아닙니다. 그 시절 그 아이들이 그 부모에게 바랐던 건 엄마가 나가서 돈 벌어오고 아빠가 나가서 힘들어 오길 바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 돈 안 벌어도 돼. 나랑 같이 있어줘. 나랑 같이 놀아줘. 나랑 같이 웃어줘. 그 아이들의 상처는 바로 거기서 생겼던 건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선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선 부모가 행복해야 돼요. 부모가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잘 사는 롤 모델을 되어줬을 때 그때 아이들은 그냥 내둬도 잘 살아요. 그래서 이 짧은 이 메시지 안에도 부모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그 모든 죄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것도 핵심만 정확히 탁탁 찍어서. 아무튼 이건 정말 너무 감탄이 나오는 메시지였고요. 아무튼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또 들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너무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우리 스스로가 본래의 삶을 사랑하고 사는 것, 어떻게 사는 게 그런 삶일까요? 내 마음에 쓸데없는 미움, 뭐요? 쓸데없는 감정들, 거기에 소비할 시간을 없애고, 정작 정말 중요한 거, 정말 제일 중요한 거에 시간을 쓰는 거지. 좋아요. 그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존재를 그냥 모든 거를 다 내 안에, 내 마음에 수용하는 거. 이래라 저래라,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하지 말고 그냥 그 자체를 수용하는 것. 나 자신조차도. 좋아요. 자, 그래요. 사실 이게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수용하는 시작은 어떤 것부터 시작해보는 게 좋을까요? 분별하지 않는 것. 분별하지 않는 거. 평가하지 않는 것. 아, 논리적이랍시고 저울질하지 않는 것. 그냥 사랑스러운 마음. 내 마음을 닦아야 해. 다른 건 없어. 내 마음의 찌꺼기를 닦아내서 내 자체에 반짝이는 사랑을 드러내게 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 다른 건 없어. 좋아요. 분별하면 왜 안 되는 걸까요? 거짓말이니까. 왜 그게 거짓말일까요? 인생에 정답은 없어. 아하. 정답은 없고 그냥 물처럼 바람처럼 흘러가면서 사는 게 그거야. 거기 어떻게 정답이 있겠어. 동에서 서쪽으로 흘러가는 바람이 정답일까? 그런 건 없어. 그냥 그런 거야. 그걸 인정하는 것, 수용하는 것, 불편하더라도 수용하는 것, 그런가 보다 하는 것. 그러면서 내 자신을 놓치지 않는 것, 내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것.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꾸 그런 세상을 누군가를 바꾸고 싶어 하잖아요. 네. 이렇게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고 싶으세요? 부질없어. 아하. 타인이 그 사람을 바꿀 수는 없는 거야. 모두들 본인이 본인의 인생만 잘 살면 돼. 타인이 다른 사람을 절대로 바꿀 수 없어. 바꾸고 싶으면 내가 나를 사랑하면 돼. 아하. 그러면 주변에서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온 세상이 모두들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문제가 없어지지.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이제 자기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일까요? 내 마음의 때를 닦아서 내 마음 깊숙이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해. 사람들은 모두 다 정답을 알고 있어. 아하. 하지만 귀를 기울이지 않든지 아니면 그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통로를
때로 물들여서 막아버리고 있던지 음, 둘 중에 하나야. 좋아요. 어떤 때가 그 소리를 맡게 되나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겠지. 그리고 아하, 내가 받은 상처, 아하, 내가 받은 실패, 아하, 좌절감 이런 것들이 어떤 오류를 일으켜서 때를 만들어. 그래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두면서 결국은 내 목소리가 들려오는 통로를 막아버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때를 닦는 것뿐이야. 그 마음의 소리, 진심된 소리가 올라오면 일은 저절로 해결되지. 그래요. 근데 정작 내 마음의 소리가 때로 막혔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걸 자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 때가 있는 거야. 행복하지 못하면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자각했다면 어떻게 이 때를 닦아내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멈춰. 멈추라. 뭘 멈춰야 될까요? 부지런히 달리는 걸 일단 멈춰. 아하. 그리고 내가 행복하지 않은지,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은지에 귀를 기울여봐.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나는 왜 편하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러면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럴 때 이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 자신에 대해서 공부해야 해. 그냥 얻어지는 건 없어. 좋아요. 그런 거였군요.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작 마음의 소리를 들어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는 사람도 많잖아요. 어떤 소리가 진짜 마음의 소리일까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면 진짜지. 아, 소리를 들었을 때 어, 아무 변화가 없으면 가짜야. 아하, 미움이 생기면 가짜고 아하, 갈등이 생겨도 가짜지. 세상은 그냥 바람처럼 놔두는 거야. 그래요. 그런데 자, 여기 잠깐 끌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마지막에 진짜 너무 그 멋진 명언 같은 말이 나오지 않았나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 영상 하이라이트에 내가 넣어놨는데 정말 들을 때마다 참 너무나 깊은 지혜를 담은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세상이 아름다워 보면 진짜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미움이 생기면 가짜고 갈등이 생기면 가짜고 아무 변화가 없으면 가짜고 세상은 그냥 바람처럼 놔두는 거야.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이런 정말 그 어떤 그 심오한 느낌이 담긴 메시지 나올 때마다 아우 저는 막 좀 너무 좋아요. 감탄하게 되는 감동이 좀 밀려오는 어쩌다 보면 여러분들 보기에는 자뻑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여기 좀 정리를 하자면 여기 정말 앞부분부터 굉장히 좋은 말이 나왔죠. 이제 삶을 이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수용하는 거다. 본질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다. 여기서 하면서 수용의 본질은 뭐냐? 분별하지 않는 거다. 분별이 뭐예요? 이렇게 평가하는 거잖아요. 맞고 틀리고 옳고 그르고 자꾸 이렇게 판가름하고 기준을 나눠가지고 좋은 거 나쁜 거 평가하는 거 이걸 이제 분별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수용의 시작은 뭐다? 그렇게 분별하지 않는 거, 평가하지 않는 거. 그게 이제 수용의 시작이다. 그런데 왜 분별하면 안 되느냐? 거짓말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별한다는 게 옳고 그름을 나누는 거잖아요. 좋고 나쁨을 구분한다는 거고. 그런데 왜 그게 거짓말이냐? 인생은 정답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냥 물처럼 바람처럼 흘러가는 거지. 거기에 무슨 정답이 있겠냐. 동요에서 서로 가는 바람이 정답이냐.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그렇게 정답이 없는 거고 그냥 흘러가는 거고 그런 걸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고 불편해도 좀 받아들이는 거고 그 과정에서 내 자신을 놓치지 않는 거고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거고 이게 전부인데 왜 이 동에서 왜 바람이 서쪽으로 가? 서에서 동으로 가야지. 북에서 남으로 와야지. 남에서 북으로 가야지.
이러기 시작하면 인생은 복잡해지는 겁니다. 괴로워지는 거고요. 이런 거예요. 아니 길가에 내가 잘 가게 길이 딱 뚫려 있어야지 왜 저기 돌덩어리가 저기 있어? 그러면 내가 여기 왔으면 저 돌덩어리가 지가 알아서 비켜야지 왜 안 비켜? 그리고 사람들은 저걸 왜 안 치워? 이러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인생은 꼬이고 괴롭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냥 돌은 거기 있었을 뿐인데 바람은 그냥 불었을 뿐인데 그래서 이 모든 수용의 시작은 분별하지 않는 거다. 왜? 거기에 그 어떤 것도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은 없는 거니까. 그냥 있는 그 자체로 있을 뿐이니까. 근데 우리는 다들 뭔가 내 삶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하면 타인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바뀌길 바라죠. 왜? 내가 가는 길에 뭐가 장애물이 생겼으니까, 걸림돌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다 부질없다. 타인이 누군가를 바꿀 수 있는 건 없다. 오로지 본인이 본인 인생만 잘 살면 된다. 오히려 바꾸고 싶으면 내가 그냥 내 삶을 잘 살면 된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삶을 잘 살면 옆에 있는 사람도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게 되면 이제 그 세상의 문제는 사라지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아니 저놈이 저거 왜 안 치우고 저거 놔두고 있어? 저거 지 할 일 아니냐? 저 왜 안 해 쟤? 나쁜 놈이네 저거. 이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그 사람은 또 지적받았다고 또 다른 사람한테 또 계속 그 화살표를 누군가에게 돌리죠. 그리고 세상은 쌓이지 않은 치워지지 않은 돌덩어리가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을 잘 사는 건 내 마음의 소리를 있는 그대로 듣는 거. 이게 또 강조가 되는데 예전에 이제 그 참 이런 게 있어요. 옳고 그름을 어떤 것이 나를 위한 길인지 옳은 길인지 바른 길인지 알 수 없을 때 정말 판단이 모호할 때 가장 중요한 마지막 기준은 뭐다? 양심이다. 신은 너에게 양심을 주었다. 그 모든 상황에서도 바로 볼 수 있는 양심을 주었다. 그 양심을 따라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생에서 길을 잃었을 때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모든 깨달은 성인들이, 선지자들이 다 하는 말이 하나같이 그거예요. 그 모든 답은 내 안에 있는데 문제는 우리는 자꾸 이걸 신뢰하지 않고 이걸 보지 않고 이걸 듣지 않고 자꾸 누군가 만들어 놓은 기준과 다른 사람의 시선과 관점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죠. 그러면서 여기가 막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때가 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들어야 내 인생이 풀리는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 때가 낀 건 모르고 자꾸 다른 사람의 기준과 관점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지어 나를 재단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생이 잘 사라지지가 않고 나를 사랑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래서 이 마음의 때만 잘 닦고 내 마음의 소리가 잘 올라오고 이것이 더 분명하고 선명해지면 그냥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풀려가고 길을 알려주게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 왜? 어떨 때 이 때가 막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상처, 실패, 좌절감 이런 것들이 오류를 일으켜서 내 마음의 통로를 때를 끼고 막아버리고 내 진정한 내면의 소리, 영혼의 방향등이 올라오지 않게 통로를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할 수 있는 건 뭔가 우리가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그저 내 마음에 막혀있는 때를 닦는 거. 어떤 분이 댓글 달았다고요. 그럼 마음의 때를 닦는 건 어떻게 하는 거라는 거냐? 여기도 그랬잖아요. 이 때가 어디서 생겼다? 고정관념, 상처, 실패, 좌절감. 한마디로 정해서 상처. 이 상처가 이 마음의 통로를 막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 모든 상처들 중에서 가장 처음 생긴 가장 깊숙한 가장 근원적인 상처를 뭐라 그래요?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상처.
내가 이 세상에 내려와 처음 생겨난 상처. 바로 이 뿌리부터 해소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내 마음의 뿌리에 있는 때가 정화되고 깨끗해지니 저는 이 상담을 통해서 뭔가 신비 체험을 시켜드리는 게 아니라 그저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에 막혀있는 때, 그 상처의 가장 깊은 뿌리, 바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뿌리에 있는 상처받은 내면화의 상처, 그거 하나 정화해드리는 거예요. 찾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그런데 저가 해드리는 건 딱 그거예요. 그 가장 마음속 깊숙이 박혀있는 그 때 하나를 깨끗이 정화시켜줬을 뿐인데, 제가 해드리는 그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 마음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소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그 부산물로 이 마음이 정화가 되고 마음이 뚫리고 채널이 열리니 이제부터 막 우주의 지혜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의자와 뭐 영혼, 뭐 무슨 수호천사, 신, 거기까지 채널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처럼 내 스스로의 문제를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그 답을 내 무의식에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까지 이르는 거죠. 제가 그분들에게 지혜를 드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분의 그 막힌 가장 깊은 상처를 하나 뚫을 수 있게 도와줬을 뿐이죠. 그런데 이게 뚫리니까 이런 무한한 지혜의 창고가 열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다? 이 상처를 치유하는 거. 그중에서도 가장 깊은 내면화의 상처. 이게 뚫릴 때 이런 지혜의 문도 열리더라. 자, 그런데 이제 내가 이렇게 막혀 있는지 모를 때 이걸 자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간단하다. 행복하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뭔가 삶을 하는데 불편하면 여기 뭐가 막혀 있는 거다. 복잡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 뭐가 막혀 있으면 인생이 풀리지가 않고 불행해지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멈춰라. 지금 무엇이든 멈춰라. 지금 네가 열심히 집착하고 매달리고 있는 거, 그거 그냥 멈춰라. 멈추고 뭘 해야 된다? 여길 들여다봐라. 지금 네가 불행하고 삶이 풀리지 않고 막힌다는 건 지금 여기서 신호를 주는 거예요. 또 지금 뭐가 막혔어. 지금 거기 볼 때 아니야. 그거 할 때 아니야. 여기 봐, 여기. 그 신호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소리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때로는 또 이게 내 생각인지 내 에고인지 내 욕심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잖아요. 명쾌한 기준이 이제 다시 나오잖아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아름다워 보이면 진짜다. 미움이 생기면 가짜고, 아무 변화가 없으면 가짜고, 갈등이 생기면 가짜다. 이거 정말 명확한 기준입니다. 제가 그 제 책을 쓸 때 했던 경험도 그런 거였고요. 뭔가 정말 깊은 곳에서 이런 울림 있는 소리가 올라올 땐 나도 모르게 싹 미소 지어지거나 마음이 편해지거나, 정말 그 하루 종일 풀리지 않던 그 답답한 마음이 갑자기 싹 씻기는 것 같은, 막 청량감 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느낌이 확 드는 그런 순간이 바로 진짜 소리다. 제가 저 책에 썼던 거, 제가 그 삼성전자 다니면서 너무나 우울하고 정말 삶이 바닥으로 치닫고 괴로워서 어쩔 줄을 몰라 했을 때 그 산에서 들려왔던 그 소리, 이젠 정말 나답게 살고 싶다. 그 한마디가 탁 올라오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그 하루 종일 풀리지 않은 그 우울과 답답함이 싹 녹아내면서 나도 모르게 미소 지어졌던 그 느낌. 사실 그 순간에는 그게 뭐 별거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기도 해요. 그 순간에는.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런 느낌. 실제로 그래요. 저도 그런 경험하고 막 갑자기 내 삶이 바뀌었냐?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저는 그 이전과 그 후에 정말 많은 달라진 삶을 하게 되었고, 그걸 추적해서 보니 그때 그 산에서 들었던 그 마음의 소리가 내 인생을 바꿨구나. 그런 순간이 되죠. 그래서 뭔가 삶이 막혀서 답답할 때 혹시 내 안에 내면의 소리가 올라오는 통로와 채널이 막힌 게 아닌가. 이걸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멈춰야 된다. 그리고 분별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 이게 중요하다. 이건 뭐 다시 들어도 너무 좋네요. 아무튼 또 계속 들으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제는 미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 미움의 감정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제대로 보라고 기회를 주는 거죠. 아, 미움이 있어야지 내가 고민하기 시작하니까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 거였군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미움에 빠져서 호적되잖아요. 이 미움이 느껴지거나 했을 때 어떻게 잘 다룰 수 있는 걸까요? 미움은? 미움도 칼이야. 칼을 일단 칼집에서 꺼내지 마. 휘두르고 나면 늦어. 아하. 칼집에 꽂아놓고 칼을 잘 관찰해봐. 이게 어떻게 생긴 거지? 이게 왜 있지? 먼저 꺼내지 마. 일단 관찰해. 이게 왜 여기 있을까? 이걸 꺼낼까? 꺼내서 얻어지는 게 뭐지? 이게 해결되는 게 뭐지?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어. 미움도. 그러네요. 근데 또 때로는 그 세상의 불의를 보고 그 정의라는 이름으로 이걸 꺼내야 될 때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세상엔 정의로운 칼이라는 거는 없어. 그냥 칼은 유일하게 사랑의 칼밖에 없어. 어떤 칼보다 위력이 세. 그걸 먼저 알아야 해. 정당한 칼은 없어. 상대에게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정당함이라는 건 없어. 결국은 사랑으로 일으켜야 해. 그거 모두들 알고 있어. 근데 자신의 미움에 빠져서 그냥 하는 거야. 사랑이라는 정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요. 그런데 이 칼집에 꽂혀있는 미움을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칼집에다가 자주 웃어주면 되지. 웃어주라. 계속 웃어주고 내 사랑의 눈물을 톡톡 떨어뜨리면 칼이 녹지. 칼이 녹는다. 그래요. 근데 세상에는 이렇게 상대방이 휘두른 칼에 너무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피해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미워하지 마. 어, 그 사람도 뭘 몰라서 그렇게 한 것뿐이야. 너는 그리고 그 미움을 받아서 그것을 너의 공부거리로 삼고 그걸 한번 파헤쳐보고 그래서 네 안에 있는 사랑의 씨앗을 건드려주는 거라고 생각해. 그냥 도구지. 도구. 좋아요. 자,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칼은 사랑의 칼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정작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잘 쓰려게 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고 있다면 어떤 걸 좀 알려주고 싶으세요? 모든 물고기들이 물속에서 아무리 치열하게 싸우고 물어뜯고 잡아먹고 동굴 속에 숨고 돌 아래로 도망가고 치열하게 살아도 그 위에는 잔잔한 물이 있고 그 위에서는 살랑살랑 바람이 불고 따뜻한 햇빛이 강물로 내리쬐기 때문에 그들이 다 살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결국은 사랑 안에 있어. 그걸 모르는 것뿐이야. 그거를 자꾸 되짚어서 생각해줘야 해. 잊어먹고 살게 되거든. 좋아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 속에서 더 미워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왜 우린 사랑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과 괴로움이 반복되는 걸까요? 잊어서죠. 잊어서 무엇을 잊어먹을 거예요? 자기가 사랑 안에서 태어났다는 걸. 그러니까요. 왜 우린 자꾸 이걸 잊게 되는 걸까요? 때를 벗겨내지 않아서.
음, 너무 많은 때가 껴서 음, 자기를 잘 몰라봐요. 좋아요. 자, 여기 또 마지막에 굉장히 멋진 비유가 나오죠. 이 미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이 미움이라는 건 제대로 보라고 기회를 주는 거다. 미움이 있어야지 내가 고민하기 시작하니까 기회를 주는 거다. 자, 이런 거예요. 우리 몸에 상처가 생기면 통증이 오잖아요. 이게 왜 오는 거예요? 나를 벌 주려고? 괴롭히려고? 약 올려고? 아니잖아요. 신호를 주는 거잖아요. 너 여기 상처 생겼어. 응? 딴 데 보지 말고 이거 봐야 돼. 너 지금 여기 상처 써. 피나. 이거 빨리 치료 안 하면 골물 거야. 빨리 여기 봐. 아무리 급해도 이건 봐야 돼. 그런 통증으로서 신호를 주는 거잖아요. 자, 어찌 보면 이 미움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는 거울이 없으면, 카메라가 없으면 내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 마음이란 거 어떻게 하냐고요. 이 마음이라는 건 말입니다. 애초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건 거길 누가 건드려 주지 않으면 거기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 사랑이 있는지 미움이 있는지 증오가 있는지 원망이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 건드려 줘야지만 거기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건드려 주지 않으면 우린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거울 없이 우리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왜 이 미움이라는 게 기회를 주는 거다? 거길 건드려 주니까. 거길 건드려 주는 거예요. "야, 너 거기 뭐가 있어." 건드려 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건드려지면 어떻게 돼요? 보게 되잖아요. 응? 뭐야 이게? 갑자기 고민하게 되잖아요. 생각하게 되잖아요.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이 미움이라는 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움이라는 건 제대로 보라고 기회를 주는 거다. 그래야 고민하기 시작하니까. 그죠? 이게 미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미움이라는 거는 칼이라는 거죠. 일단 이 미움이라는 건 누군가를 건드리기 위한 도구다 보니까 칼이라는 겁니다. 칼이라는 거예요. 칼이다 보니까 휘두르고 나면 늦는다는 거예요. 왜? 너무 큰 상처를 주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 미움이란 칼은 함부로 꺼내지 마라. 이 내 안에 미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면 이걸 칼집에서 빼기 전에 이게 왜 여기 생겼는지 봐야 된다. 그리고 왜 어떻게 생겼는지 관찰하고 이것을 놓기 위해서는 웃어줘라. 그렇죠? 상처를 들여다보라는 얘기죠. 대부분 이 미움은 상처 시작되잖아요. 이 미움이 어느 상처 시작되는지 그 뿌리를 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질문을 하죠. 우리는 그래도 때로는 정이라는 이름으로 불의를 맞서서 싸워야 되는 그런 칼이 필요하기도 않느냐? 아니다. 이 세상에서 정당한 칼이란 없다. 누구에게 정당하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존재하는 건 사랑의 칼밖에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메시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미움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분노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증오도 해결할 수 없다. 오로지 사랑만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오로지 사랑만이 답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고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고 상처는 상처를 만들죠. 그런데 우리는 그 바보 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게 되죠. 지금도 세계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사랑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오로지 사랑만이 정당한 칼이다. 그런데 다시 상대방의 미움에 휘두른 칼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하지 마라.
그 사람들도 자신이 들고 있는 칼을 어쩔 줄 못해서 자기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그런 걸 수도 있다. 그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나의 어디를 찔렀는지 봐라. 내 어디가 찔렸는지. 그리고 이걸 공부거리로 삼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멀쩡한데 누가 건드리면 누가 뭐라 그랬냐고요. 아니 하필 아파 죽겠는 상처가 있는데 이걸 누가 건드렸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아프니까. 그럼 우리는 나 여기 상처 있었네. 이거 치료해야겠네. 이게 아니라 네가 건드렸잖아. 네가 찔렀잖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날 찔렀으니까 고의든 아니든 잘못은 했죠.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상처를 건드렸을지도 모르는 건데 우리는 이건 보지 않고 자꾸 찌른 사람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미움이 누군가에게 미움으로 또 내가 또 칼을 휘두르게 되고 끊임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미움의 칼에 휘둘려 상처를 받았더라도 찌른 사람을 보기보다는 찔린 데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처를 보고 내 공부거리로 삼아간다는 거죠. 때로는 저 사람이 나의 무언가를 보라고 신호를 알려준 걸 수도 있어요. 앞에 나온 것처럼 그래야 네가 고민할 기회가 생기니까. 그죠? 나를 들여다볼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좋게 생각하면. 그죠? 그래서 내 안에 이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던 사랑의 씨앗을 건드리는 어떤 작은 건드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뒤에 물고기 묘사가 이거 굉장히 이게 너무 감동적인 어찌 보면 아름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썸네일에 전쟁과 갈등도 다 사랑이다 이런 썸네일의 제목을 달았던 건데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물속 안에 물고기들이 서로 막 잡아먹히고 도망가고 숨고 막 상처 입히고 나수라장인 것 같아 보여도 그 물 밖에는 따스한 바람이 불고 햇빛이 쬐고 고요한 강물이 흐르고 이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사랑 안에 있는 거다. 너희들은 그 속에서 싸우고 상처 입히고 상처받고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싸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 없는 절망과 악과 뭐 이런 징후만 있을 거라고 느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라는 거대한 물이 있기에 너희들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다. 그 사랑이 물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사랑 안에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사랑 안에 태어났다는 걸 잊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왜 가을 잡고 있느냐? 때가 끼어서. 내 안에 모든 정답이 있는데 여기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는데 이건 보지 못하고 자꾸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가지고 분별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걸 잊게 되는 거다. 이분도 마지막에 이런 본인도 반신반의하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물고기 이미지가 떠오르는 건 자신도 굉장히 좀 신기했다고. 그래요. 이건 너무나 아름다운 묘사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 안에 있다는 걸, 사랑에서 태어나 사랑으로 하나가 될까라는 걸 잊지 마라. 그 얘기를 이렇게 아름다운 물고기의 묘사로 전해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이야기 듣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조금만 더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였군요. 좋아요. 자, 너무 좋은 말씀이었고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세상 사람들에게 꼭 전화만 했다면 이제 마무리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치열하지 않아도 돼. 음, 치열하게 싸워서 잡아먹히고 잡아먹는 그런 관계 아니어도 돼. 그냥 너울 그냥 나뭇잎처럼 잔잔한 파도 밑에 물고기처럼 그렇게 편하게 살아도 돼. 치열하게 싸워서 쟁취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너무 힘들게 살지 마. 그런 거 다 별거 아니거든. 편하게 사랑을 주고받고 따뜻하게 그렇게 살다 보면 그냥 모든 일이 저절로 따뜻하게 해결이 돼. 근데 사실 이런 말을 하면 제일 많은 반응들이 아니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사냐
수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 음, 하지만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1순위에 두지 마. 음, 1순위에 두다 보니까 자꾸 나한테 때가 끼는 거야. 아, 때가 없어지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도 제법 많아. 아, 그러니까 일단 1순위에는 두지 마. 음, 중요하긴 하지. 음, 하지만 남한테 아픈 칼을 들이밀고 내가 살려고 했다가는 결국 그게 내가 죽는 길이야.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은 말씀이었고요. 혹시 이렇게 상담하고 있는 저에게 전한 바는 따로 없을까요? 수많은 이 아픈 사람들을 도우려면 얼마나 힘들 텐데, 그리고 정말 에너지 고갈이 많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해주시는 건 정말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세상에는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 덕에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더 주의하거나 노력할 부분도 있을까요? 사람은 결국은 육체이기 때문에 아하, 육체를 무시할 순 없어요. 그렇죠. 육체가 들려주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아, 상대방만 살고 나는 안 사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음, 상대방도 살고 나도 살고 서로 행복해지는 길을 잘 조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육체는 저의 육체를 말하신 걸까요? 네. 그렇군요. 혹시 제가 또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육체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다음 스트레스 관리죠. 본인의 이야기에도 많은 귀를 기울이시면 좋아요. 얼마나 좋을까요? 좋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삶을 살 현재 씨에게 꼭 전하거나 강조하는 게 있다는데 마무리 주시겠어요? 세상은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흘러가. 그렇게 목맬 거 없어. 너무 괴로워할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잘 살아있으면 돼. 네가 어떤 아이이건 네가 게으르건 무지하건 무기력하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그러지도 않고 세상 모든 만물 존재는 다 부지런해. 너는 네 나름대로 부지런하게 살고 있는 거야. 갖고 있는 숙제들이 다 다를 뿐이지. 네가 놓치지 않으려는 그 발버둥, 그거는 참 칭찬받을 만한 일이야. 그거에 대해선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간다면 행복할 수밖에 없지. 좋아요. 앞으로도 우리 씨가 당신을 더 자주 이렇게 느끼고 교감하고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지금처럼 눈을 감고 모든 거를 너의 속에 있는 모든 감정, 상황, 모든 걸 그냥 그 자리에서 리셋시키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창공을 상상해. 아하. 너는 바로 그거니까 여기에 무슨 군더더기는 아무것도 없어. 해야 될 것도 없고 그걸 인정하고 늘 돌이켜보고 내가 거기에 걸맞게 잘 살고 있나? 내가 또 이렇게 때에 못 쳐져서 진창을 부르고 있지는 않나? 늘 돌아보고 이런 시간을 자주 가지면 그냥 그 사랑 자체로 존재로서 그렇게 사는 거야. 좋아요. 그래요. 우리 씨가 당신을 찾을 때 어떤 호칭이나 이름으로 불러보는 게 좋을까요? 호칭이 뭐가 중요하긴. 그렇죠. 그냥 네 마음에 집중해. 그래요. 그건 주님이어도 되고 음, 부처님이어도 되고 기도여도 되고 명상이어도 되고 너의 간절함만 닿으면 돼. 좋아요. 좋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늘 함께하고 이끌어주고 도와주실 거죠? 아, 네. 그러니까요. 자, 그런 차원에서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우리 미래의 씨가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지 현재 손잡고 직접 좀 보시겠어요? 아,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음, 내가 늘 바라는 대로, 음, 바래왔던 대로 음, 너무나 평안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고통 같은 거 없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그냥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어요. 아, 내가 가장 원했던 바로 그 모습이 그래요.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바로 그 모습. 좋아요. 지금 마지막으로 오늘 체험했던 여러 장면들 중에 본인에게 가장 좋았던 장면을 다시 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어떤 장면이 제일 좋았어요? 어렸을 때 아빠와 엄마와 제가 제 동생이 너무 행복하게 웃고 까르르 아, 장난하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진동을 하는 그런 좋아요. 모습이요. 좋아요. 그 느낌은 어때요? 너무 행복하죠. 그래요. 그 느낌을 더 깊이 느껴보세요. 이 좋은 느낌으로 가득 채우고 기분 좋고 상쾌하게 깨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깨어납니다. 하나, 다섯, 심호 크게 하시고 이제 놓으셔도 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기도 정말 중요한 얘기를 짚어볼 부분이 좀 많이 있었죠. 자, 일단 그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치열하지 않게 살아도 된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냥 아까 그 파도 밑에 물고기처럼 너울너울 그렇게 살아도 된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질문을 하죠. 그런데 사실 이제 그런 메시지들이 정말 많잖아요. 인생은 뭐 놀이동산이다. 즐거워라. 즐겁게 편하게 살면 된다. 놀아라. 뭐 소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이없어하고 좀 화를 내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아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이렇게 험한 세상에 그렇게 놀면 어떻게 먹고 사냐. 내 생계는 누가 책임지냐.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편히 살면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중요하긴 하지. 그런데 그걸 1순위에 두지는 마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걸 1순위에 두지 마라. 아까 그 아이 키울 때 아이들이 부모에게 가장 바랬던 게 뭐예요? 부모가 웃는 모습, 행복한 모습을 바라는 게 아이들이 제일 바라는 건데 그 부모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이런 거에만 신경 쓰다가 정작 찌푸리고 인상 쓰고 화내고 싸우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생존해야 되니까 육신이 있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 하지만 그걸 1순위에 두지 마라. 그걸 자꾸 1순위에 두고 우선순위를 헷갈리니까 자꾸 이렇게 마음에 때가 끼는 거고 마음에 때가 끼니까 마음의 소통이 막히는 거고 그러니 인생이 또 꼬이는 거다. 그렇게 내가 살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남에게 칼을 휘두르고 칼을 들이대고 결국 이건 다 같이 죽는 길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에 그 교감을 얘기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다시 이제 또 이런 식으로 미래 아니면 천사, 상해자를 다시 혼자서도 만날 수 있냐 그랬더니 이제 모든 걸 리셋을 시키고 저 창공에 있는 그 느낌을 한번 다시 느껴봐라. 하늘을 보라. 그 얘기잖아요. 그죠? 자, 이거를 저는 한번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억만장자가 있어요. 억만장자. 뭐 우리나라 치면 이재용이 될 수 있고 세계적으로 치면 뭐 무슨 일론 머스크처럼 뭐 수조원, 뭐 수천억, 수천조 원이 있는 엄청난 부자가 있는데 뭐 어떤 뭐 예능이든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주 정말 리얼한 서바이벌 프로 같은 거에 참여하게 됐고 이 부자가 모든 것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그리고 거기서 일종의 뭐 소위 말해서 좀 가난 체험, 소위 말해서 좀 걷게 보면 거지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뭐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생존해야 되는 이런 예능 같은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엄청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너무도 리얼하다 보니까 평소 같은 막 거들떠도 보지 않은 것들 가지고 막 저거 내가 안 먹으면 내가 죽는데 막 뭐 서로 막 싸우고 막 저걸 내가 가지기 위해서 내가 막 하고 어떤 놈이 저거 가져가니까 막 나도 모르게 막 열이 뻗쳐 가지고 막 죽일 듯이 막 이런 분노와 진구가 올라오고 막 그 상황에 너무 몰입돼서 사실 원래 나는 그런 거 거들떠도 안 보는 그런 존재였는데
때로는 그 상황에 너무 몰입이 되면 그 하나가 너무 중요해 보이고 이것 때문에 막 목숨이라도 버릴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배신하게 되고 상처받고 이런 상황에 빠지는 거. 지금 이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땅에서 이 물질 세계에서 겪고 있는 딱 그 느낌 아닐까 싶어서 그래요. 사실 우리는 잠시 일시적으로 서바이벌 게임에 참여하고 있을 뿐인데 잠시 여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우리는 무한한 사랑과 무한대의 존재였던 저 하늘에서 왔음을 잠시 잊고 너무 이 역할놀이에 빠져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서로 상처 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본연의 진짜나 저쪽에 있을 때 우리의 참나 그 본성을 느끼고 늘 되새기고 그러다 보면 이 세상이 별거 아닌데 먹고 사는 거 그냥 해결되는 건데 그것도 좀 덜 먹는다고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또 이 역할놀이에 너무 몰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땐 어떻게 된다? 저 창공을 봐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리셋을 시켜봐라. 그러면서 바로 그때 내 마음에 본의 아니게 끼었던 깨도 일시적으로나마 싹 뚫려있는 그 느낌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또 그때 우리는 이 무한한 지혜와 연결되는 소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조금 설명할 게 많아서 조금 내용이 좀 길어졌을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뭐 하나 버릴 것이 없는 너무나 좋은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 앞부분에 그 가족들과의 관계, 뭐 부모와의 원한, 애증, 남편과의 관계, 아이와 관계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뭔가 우리가 이 마음을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진정한 방법에 대해서 이 미움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뭐 하나 빠짐없이 다 언급되고 너무나 지혜로운 답변이 나왔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분이 저한테 이 상담하기 그 직전 시간까지만 해도 너무나 이 마음의 미움과 즐거움과 감사를 느낄 수가 없어서 바로 그 절망감에 '도대체 나에겐 수호천사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에 저를 찾아오셨던 분이고 바로 그다음 시간에 진행한 이어서 5분 쉬고 진행한 상담에서 이런 말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분이 마지막에 그 물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지금 우리는 단지 물고기처럼 먹고 뜯기고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이런 약육강식의 이런 전쟁 같은 밀림에 살고 있는 사랑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대한 사랑 안에 있는 존재들이고 그걸 잊지 마라. 그걸 잊지 않는 순간, 그걸 깨달은 순간 그것을 이어지고 볼 수 있는 마음의 때를 닦는 순간 우리는 삶이 끊임없이 행복해지고 풀릴 것이다. 이 때는 어떻게 낀다? 내 안의 상처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뭐다? 그 상처에 가장 깊이 있는 내면화의 상처를 찾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그걸 뚫어주는 거. 저는 그냥 그거 하나만 뚫어줬을 뿐인데 이렇게 그 너머에 엄청난 지혜의 문이 열리는 현상이 한 번의 상담으로도 가능했잖아요. 이게 여러분하고 다를 것 같냐고요. 똑같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수백 회의 사례를 이렇게 공유하면서 공개하지 않은 사례는 더 많죠. 공개를 못한 사례들. 그 모든 사례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무한한 지혜가 봉인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늘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런 것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막혀 있는 이 상처와 때로 막혀 있는 봉인되어 있는 무한한 지혜가 여러분들도 깨달고 각성하게 될 날이 분명히 올 거라는 거.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 그냥 이렇게 믿고 흐름에 맡기면 자연스럽게 그때가 열릴 거라는 거. 그것들을 알려드리고 증명해 보이고 사례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좋은 내용이었는데 꼭 이 썸네일이나 제목 때문에 이 좋은 내용이 묻히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좀 안타까워서 공개를 한 지 하루 만에 바로 이렇게 해설 방송을 했는데
어떻게 제 이 마음과 취지가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혹시라도 이렇게 이 방송을 아니면 편집본 내용을 보게 되신 분들 꼭 요 내용들을 한번 곱씹어 보고 내 안에 때가 상처가 남아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아주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간이 많이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뒷부분은 이제 소감 영상인데 요거 마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더 좋은 방송과 상담 사례로 통찰로 찾아보는 채널에 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무신연구소의 석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네, 제 기분 좀 어떠셨어요? 정말 편안한 마음이었죠. 좋아요. 너무 잘했어요. 자, 오늘 본인에게 좀 인상적인 부분이었다면 어떤 게 좀 인상적이셨어요? 일단 최면이라는 걸 처음 해봤고 음, 이게 지금 내 마음이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내가 평소 생각했던 얘기를 하는 건지는 그렇죠. 정확치가 않고요. 일단 어쨌든 평소에 내가 생각했던 마음이라 할지라도 일단 지극히 진실한 마음으로 대했고 그래서 그 진심을 통해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게 정답인 걸 떠나서 내가 진실로 원하는 거를 말한 것 같아요. 정말 원하고 있는 거. 그래요. 자, 그나저나 그 미래 본인이 되어서 현재를 본인 어떠셨어요? 안타깝고 안타깝고 그래요. 애처롭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한편 또 사랑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말도 넘치는 거니까. 그때 했던 말도 기억나세요? 그건 네가 사랑이 많아서 그래. 아, 다 품고 싶어서 그래. 너에게 있는 사랑을 주고 싶어서 그래. 근데 어떻게 꺼낼 줄 몰라서 혼란스러운 거야. 너에게 있는 사랑을 그냥 다 풀어헤쳐 봐봐. 사랑은 못 가는 데가 없어. 사랑은 문이 없어. 열고 나갈 필요가 없어. 자유로워. 사랑은 그냥 사랑이야. 이유가 없어. 햇살 같은 거야. 너는 천사고 햇살이야. 네 존재가 그대로 세상에 내비쳐지게 널 그냥 한번 풀어봐. 네가 햇살이고 네가 천사인데 누구한테 뭘 바라니? 네 햇살에 비친 모든 것들이 반짝반짝 빛날 거야. 너는 그냥 사랑 그 자체야. 걱정하지 마.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넌 결국 너는 원래 사랑스러운 아이고 네 사랑은 세상을 빛나게 하고 반짝이게 하고 너는 그 사랑으로서 그냥 끝날 거야. 그렇게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 없어. 너무나 삶은 순간이야. 그냥 크고 넓게 네가 갖고 있는 날개를 활짝 펴버려. 너무 그러지 말고. 와, 이거 너무 멋진 말 아닌가요? 이 뒤로도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거 본인이 한 말이에요. 이거 제가 한 말 아닙니다. 다 녹음돼 있어요. 이런 말을 직접 말로 해보고 들어본 소감이 어떠셨어요? 얘기하면서도 뭐야 내가 이렇게 말을 잘했나? 그러니까요. 아니 뭐 이게 뭐지? 그냥 좋아요. 내 상상력인가? 사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질문이 답변하기 이렇게 쉬운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답변이 우문현답같이 지혜로운 답변이 탁탁 나와요. 자,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인가? 뭔가 혼란스러울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늘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 공부했던 거, 배웠던 거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말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왜 하필 그 순간에 그 질문에 그 대답을 하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수많은 다른 식의 대답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순간에 그 대답을 하는지 또 하나 그걸 입 밖에 꺼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꺼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머릿속에 생각들이 있었을 것이고 개념들이 있었을 거예요. 머릿속에 있을 때는 그냥 수많은 가능성들의 하나였을 뿐이죠. 근데 이걸 내가 입 밖에 꺼낸 순간 확실해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상담한 소감은 좀 어떠셨어요? 일단 저는 평생에 체험 한 번은 꼭 해보고 싶었어요. 최면이라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컸거든요. 그쵸. 그리고 왜냐면 저는
너무나 쓸데없이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감정이 빠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여기서부터 노력하는 게 있거든요. 고집 부리는 게 있어요. 빠지지 않으려고. 그래서 어떤 거를 해도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오늘 체험에 대해서도 지금 긴가민가 하기는 해요. 근데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분위기에 당연하죠. 취해서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를 얘기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어떤 질문에는 딱 뭔가 잘 안 떠오르는 게 있었고, 그래요. 어떤 거는 순간적으로 그냥 딱 어떤 게 이미지처럼, 아까 내가 뭐 무슨 물고기 얘기하고 아, 물고기. 어, 너무 좋은 비유였어요. 뭐 그런 걸 한 것 같은데, 음, 그런 것도 이렇게 딱 이미지처럼 떠올라서 그냥 맞아요, 얘기했어요. 맞아요. 시 쓰듯이. 그래요. 음.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하세요. 아, 네. 말로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미지로 먼저 떠오릅니다. 그걸 말로 번역하죠. 네네네. 그 과정에서 나의 평소 생각들이 조금 들어가긴 하죠. 핵심은 느낌과 이미지로 먼저 떠오른다는 겁니다. 이제 그 체험하신 거예요. 때로는 그거를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하는 분도 좀 있죠. 그 체험하신 거예요. 네. 아주 좋은 경험이었고요. 네, 귀한 경험이 되도록 제가 노력할게요. 그래요. 그래서 너무 좋은 체험하셨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고생하셨어요. 그래요. 잘 들어가시고요. 네.